네, 바로 머니컬럼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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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채권 시장에서 나온 돈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또 신흥 시장으로 들어오는 부분, 특히 헤지펀드 말씀도 주시면서 언급 주셨는데 이 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을 두고 상당히 좀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고요?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하고 네, 트럼프하고는 거의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근데 마침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또 이미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한 이상 트럼프가 지나치게 확장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면 경제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감을 표시했었죠. 이 말은 어디서 듣던 얘기죠. 얼마 전 의회에서 증언했던 자넷 옐런의 주장과 아주 동일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당분간 상향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오늘 새벽에 진단했는데요. S&P의 모리츠 크레머라는 사람이 CNBC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됐던 이유가 뭐더냐는 얘기죠. 바로 과도한 재정 적자 때문이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어서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이코노미스트의 공통적인 생각은 트럼프의 1조 달러 재정 투자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재정 투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오늘 새벽 1조 달러 재정 투자에 대해서 대충 얼버무린다면 미국의 주가는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트럼프는 오늘 새벽에 1조 달러 재정 투자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죠. 이것으로 그냥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트럼프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이 깔끔하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오늘은 채권과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가 상승의 이유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채권 시장의 장기 상승이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채권 역시 중요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논쟁이 뜨거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 채권 시장에서 돈이 이동해서 주식 시장으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 측의 주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데이비드 커스틴 스트레지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레이트 시프트가 앞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 만기 보유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자산 배분 수준도 3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가 주식 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만기에는 반드시 원금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자율의 변동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채권을 만기까지만 보유한다면, 물론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리금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채권의 특성이죠. 당연히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면 오히려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시티그룹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예 그런 자금 대이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장 분할 가설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채권을 하는 사람은 평생 채권만 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평생 주식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고객님들한테 채권을 끊임없이 권고드리곤 있습니다만 주식을 하시는 분이 채권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보진 못했습니다. 즉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아예 처음부터 분할이 되어 있는 전혀 다른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우선 골드만삭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레이트 시프트는 채권을 버리고 주식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이죠. 맞습니다. 중간에 채권을 버리고 주식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기가 되어버린 채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채권값의 하락으로 고생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채권이 만기가 됐다. 그런데 다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비해서 채권 시장 시가총액은 무려 2조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기가 돌아온 채권이 재매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입증이 됩니다. 시티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완전 분할된 시장이다라는 것에는 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타빈의 슈퍼 포트폴리오 이후에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투자하고 있고 시장 스테이지에 따라 그 비중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뮬러 플랜이죠. 즉 완전 분할된 시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외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는 미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시사했지만 그보다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미 연준이 올해 4차례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준 전도표에서는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FF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보다 작은 2차례만 단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대형 IB들은 이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서 물가의 급등과 시간당 임금 상승이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망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구경제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4번이라면 말이죠. 올해 기준금리가 1%나 오른다는 말인데요. 장기금리는 그보다 더 많이 오르겠죠. 이건 단기금리 얘기니까요. 어느 회사에서 올해 발행할 물량이 100억 원이라면 연간 기준으로 기준금리만 가지고도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1000억이라면 10억이 되겠죠. 이렇게 5년간만 차이가 나도 50억 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금리를 올릴지 말지는 저도 모르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의 재무 담당자라면 금리가 오를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채권 발행을 하겠습니까? 이런 흐름의 회사채 발행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88%나 많아지게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누가 채권 시장에서 지금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 혹은 만기 보유 전략? 이런 거 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채권 시장의 특징이라는 것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만기가 돼서 채권으로 향하던 자금이라도 주식시장을 향해서 진로를 그러니까 그 비중을 수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채권 시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무관하게 주식시장은 중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주셨고요. 자금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